자, 성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두 번째 후반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론 내리던 게 바로 극성분자, 무극성분자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극성분자냐 무극성분자를 찾았었는데, 그죠? 바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우리가 무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가 아닌 극성 분자냐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누는 것까지 했고, 오늘은 그런 것들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 첫 번째로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자의 극성 크기에 따라서 분자 간 힘이 크기가 다르며, 분자 간 힘의 크기는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 분자의 극성이 작은 분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자, 그럼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는 극성 분자가 있고, 분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적인 양전하와 이쪽 부분적인 음전하 사이에서 우리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분자 간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 간 인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를 더 그리죠 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분자의 극성의 크기가 큰 분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극성이 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럼 여기도 뭐가 작용하게 되냐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분자 간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자 간 인력의 크기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자의 극성이 작을 때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작용하는 인력과 분자 간 인력과 분자 간 힘과 이렇게 극성의 크기가 클 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인력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고, 누가 더 크냐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가 차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것은 이런 분자 간 인력을 끊는 작업인데, 당연히 이렇게 극성의 크기가 큰 분자에서는 이 인력이 강하다라면 끊기가 어렵다. 끊는 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다. 그러면 이때까지 온도가 많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극성이 클수록 분자 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극성 물질이 일반적으로, 그지? 그래, 극성이 큰 경우가 극성이 작은 경우, 이것보다는 무극성인 경우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대체로 높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분자 간의 분자량이 비슷할 때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이 분자량도 바로 분자량이 크냐 작으냐, 이것도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량이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끼치는 걸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하거나 똑같을 때, 사실 똑같은 건 구하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우리는 극성 물질은 당연히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과 물을 살펴보면 물은 분자량이 18이고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에요. 자, 그랬을 때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고 물은 극성 분자라면 분자량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극성보다 극성 분자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소와 염화수소 기체도 마찬가지겠죠. 산소와 염화수소도, 산소는 분자량이 32가 되고 16 곱하기 2니까 여기는 30
6.5가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당연히 무극성보다는 뭐가 극성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경우 어떤 분자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는 어떻다? 크다. 그리고 선생님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떨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한 예들이 굳이 이제 뭐 2학년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분자량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날 때, 무극성 분자가 훨씬 분자량이 더 클 때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 녹는 점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2학년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조건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있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알겠죠? 그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분자식이 C2H2Cl2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 다이클로로메테인이 아니네요. 자, 이 물질이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다이클로로메테인은 CH2Cl2 얘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C2죠. 자, 그래서 탄소 2개, 염소 2개, 수소 2개의 물질이라서 다이클로로메테인은 아닙니다. 분자식이 탄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 물질은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이룬다. 자, 그래서 처음 보는 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탄소하고 염소 중에 누가 전기염성도를 크냐면 염소. 그래서 끌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면 탄소가 더 커요. 전기염성도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표 벡터 또는 전자쌍이 분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이 물질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위쪽으로 전자쌍의 분포가 더 많아지겠죠. 수소하고 탄소에서 탄소 쪽으로, 탄소하고 염소는 또 염소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구조는 이 위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아래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즉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소는 똑같죠. 그죠? 이 사이에서는 전자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니까 이걸 하나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 안에선 전자 분포가 균일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염소, 이렇게 염소가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소가 탄소 쪽으로, 그 다음에 수소가 탄소 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똑같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이 각도가 이중결합으로 하나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약 얼마가 된다? 120도. 그죠? 약 120도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두 방향은 반대 방향에 있고, 그죠? 합이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뭐가 전자 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차피 전자 분포는 균일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요거 두 개가 상쇄, 모이는 것으로 상쇄,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상쇄가 되게 되면 이 네 개의 화살표 전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가 상쇄가 되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로 구성된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분자량은 똑같다. 그래서 분자량이 똑같은 경우가 나왔네요. 그죠? 분자량은 똑같은데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라면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EBS에서 나와서 우리가 선생님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녹는 점 끓는 점 차이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융해열, 기화열, 비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융해라는 게, 그지? 융해라는 것이 녹는 거고, 기화라는 것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죠.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결합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는 작업이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도 더욱더 분자들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이 더욱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역시 약하게 얽혀 있지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는 얘기죠? 극성이면 당연히 이 힘은 강하니까 끊기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융해열, 기화열, 비열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극성 분자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결합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끊기가 쉽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량이 뭐할 때 비슷할 때는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대체로 똑같이 융해열, 기화겠죠, 그죠? 기화열, 비열 등도 역시 마찬가지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해성에서는 또 어떤 차이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성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무슨 물질이냐면 어차피 용해성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선생님 뭐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용해의 특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지 않고 무극성 분자 역시 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기억을 꼭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극성과 무극성이 서로 잘 용해되지 않는다. 특히 액체끼리 용해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섞이냐 잘 섞이지 않느냐의 상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액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 같은 경우는 서로 용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층을 이루게 되죠. 가벼운 건 위에, 무거운 거는 밑에, 밀도가 큰 거는 아래에, 밀도가 작은 건 위에 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물이 있고, 그죠? 식용유가 있다면, 물은 대표적인 극성 분자고, 식용유가 물하고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것은 식용유는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용해되지 못하니까, 섞이지 못하니까 경계를 이루고 층을 이루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매의 종류에 따른 용질의 용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극성 용매, 사해마탄소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염소 109.5도로 전부 다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었죠. 균등하게 벌어져 있으니까 무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은 어떤 거냐면 극성 분자나 아예 극성이 너무 강해서 만들어졌던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매우 잘 녹죠. 그래서 소금이 물에 상당히 잘 녹았던 겁니다. 염화수소도 잘 녹고 암모니아도 잘 녹고 황산구리 이온결합 물질 잘 녹죠, 그죠? 자, 사해마탄소는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로 너무나 유명한 친구인데 무극성 분자는 당연히 잘 녹을 겁니다. Br2,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합이 하나밖에 없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아이오딘도 마찬가지겠죠. 벤젠도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녹는다는 얘기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보다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은 쌍극자 모멘트가 작다라는 것은 거의 무극성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은 뭐기 때문에 극성이죠. 그래서 이런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 물이라는 극성 용매에 씻겨서 녹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은 별로 매운맛을 중화시키지 못하는 반면 우유에는 지방 성분이 있는데 지방 성분 중에서 무극성 성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무극성 성분은 매운맛을 나타내는 성분을 녹여내서 우리가 매운맛을 빨리 중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극성, 무극성의 성질 차이로 우리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눈금 실린더에 같은 부피의 물과 N헥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긴 물질인데 잘 몰라서 그런데 전형적인 역시 N헥세인도 무극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사실 책에 잘 안 나오고 3학년 화학 2 정도에 나오는 물질이라서 우선은 N헥세인 무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우선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하고 뭐가 N헥세인, N이라고 읽는데 사실은 이제 노말이에요. 노말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N헥세인, 노말 헥세인이라고 읽습니다. 층을 이루죠. 그러면서 그래서 식용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물하고 헥세인이 특히 노말 헥세인이 N헥세인이 물하고 층을 이룬다는 얘기는 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헥세인이 층을 이루고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뭐다? 무극성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다는 것은 밀도가 작다, 비중이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이오딘가 그러면 아이오딘은 이렇게 생겼죠. I2, 아이오딘은 그지?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인한 무극성 분자예요. 반면에 황산구리 오소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물은 어차피 물에 녹아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황산구리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뭐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무극성인 용매인 노말 헥세인에 녹을 거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소화물은 전형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극성 용매인 물에 녹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이오딘의 색깔이 우리가 흑자색이기 때문에 이 흑자색, 보라색이 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CuSO4 같은 경우는 Cu2+, 그 다음에 SO4, E- 이온화되는데 황산이온은 색깔은 없지만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되어서 여기에 구리이온이 이쪽에 존재를 하겠죠. 물론 황산이온도 있지만 얘는 무색인 거고 얘가 무슨 색? 푸른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에는 뭐가 녹았구나, 황산구리가 녹았구나 라는 걸 색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황산구리가 이온화될 때 나오는 구리이온은 푸른색이니까. 그 다음에 아이오딘 흑자색, 보라색의 아이오딘은 위에 녹았다. 그죠? 그러니까 극성이 똑같은 것끼리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이 잘 녹는다 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자, 눈금 실린더에서 각 액체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얘기했죠. 바로 무극성 분자인 아이오딘은 무극성 용매에 녹기 때문에 위층에서 보라색을 나타내는 거고 아이오딘의 색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인 황산구리는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아서 구리 이온의 푸른색이 아래쪽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황산구리 오소화물에서 그지? 자, 물과 황산구리는 극성이다. 자,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딱히 극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극성 물질이다 라고 말을 해도 돼요. 말을 해도 되는데 분자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노말 헥세인과 아이오니드는 전형적인 무극성 물질입니다. 황산구리처럼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극성 물질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극성 분자다 그러면 안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물질이니까 물질이라는 건 어차피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졌던 그지? 그 다음에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모인 거니까 물질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극성 물질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극성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요거 잠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물질의 극성과 용류의 성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설명하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결론부터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용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 사실만 한번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끔 인터넷에 뭐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마요네즈를 제조하는, 집에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죠. 뭐 식용유라든가 그 다음에 식초 그리고 달걀 노른자들을 섞어서 막 저어줍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유는 물에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극성이죠. 그 다음에 식초는 어떻습니까? 식초는 우리가 CH3COOH가 물에 녹아 있는 건데, 식초는 물에 녹아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물에 녹는다는 것은, 극성 용매인 물에 녹는다는 것은 아세트산이 식초, 극성 물질이란 거죠. 극성이란 거죠. 그럼 잘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섞이느냐? 자, 이때 같이 넣어주는 달걀 노른자에는 극성과 무극성을 띠는 부분을 모두 가진 물질이 존재합니다. 뭐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노란 자 안에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데, 계면활성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몸 안에 뭐 극성과 무극성을 띠는 부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양쪽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준다? 섞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와 뭐만, 식초만 섞게 되면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겠지만, 달걀 노른자를 넣어가지고 막 강제로 휘저어 주면 뭐 믹서기 같은 걸로 우리가 섞이게 되고, 그게 우리가 먹는 마요네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같은 경우 만들어지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극성 물질과, 어렵게 말하면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걸 섞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몇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두 개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마요네즈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 번째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라는 단원을 다 끝냈습니다. 딱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이런 방학 전까지 전체 교과서 보면 조금 반 넘겠죠. 첫 번째 단원이 화학의 첫걸음, 원자의 세계, 세 번째 오늘까지 한 게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까지 했고, 이게 단원면으로는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단원 중에 총 3개가 해당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4개가 번째인 역동적인 화학반응이라는 단원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평형, 그리고 산염기와 만나는 중화반응,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그리고 열화학 반응, 이런 아주 중요한 파트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몰려 있어서 거기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업을 2학기 때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학 전까지 우리가 등교 수업이 한번 남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단원을 들어갈 수는 없고, 한 달 이렇게 붕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동적인 화학 반응은 우리 2학기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음 주 학교 등교 수업에서 만날 때는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잠깐 짧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기적절하게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잘 한 것 같고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선생님도 마음없이 기분 좋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잘 지내고 다시 등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등교 이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라는 이런 뉴스를 조금 전에 접했는데, 우리 좀 더 절제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2학기 때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